절대 안 됩니다. 산샤댐이 생긴다면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수몰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산샤댐 건설과 과정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창강,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으로 6,300km에 이르며 중국 대륙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발원지는 서부 티베트고원, 동쪽으로 흐르며 스촨성과 춘칭, 후베이성, 우한, 상하이 등을 지나 동중국해에 이르죠. 하지만 창강은 중국 문명을 꽃피운 젖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홍수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00여 년간 216차례의 대홍수가 기록되어 1931년 여름엔 14만 5천 명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창강을 다스려 고질적인 홍수를 막아내고 수력발전으로 충분한 전기를 얻으려면 댐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랜 세월 중국 정부의 대자연의 통제를 꿈꾸는 주요 과제로 남게 되죠.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순원, 1919년 그는 창강에 댐을 만들 것을 주장합니다. 이후 마오쩌둥을 비롯한 역대 지도자들의 80여 년에 걸친 수건 사업으로 이어져 오던 그때 홍수도 홍수지만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공급이 시급합니다. 1992년 4월 3일 경제 개방으로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한 중국. 산샤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그 여부를 가리는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산샤댐을 우려하는 전문가 및 다수가 불참했고 2,608명 중에서도 33%에 달하는 수가 반대 및 기권표를 던졌죠.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볼 수 없었던 뜻밖의 투표 결과. 하지만 과반이 넘으며 결국 통과됩니다. 그들은 왜 산샤댐 건설을 반대했을까요? 산샤, 창강 중상류에 위치한 이곳은 200만 년 전 아시아와 인도 대륙이 합쳐지면서 형성된 곳으로 192km의 길이를 자랑하며 중국 화폐 10위안에 등장하는 절경이기도 하죠. 아찔한 수백 미터 절벽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출하는 듯한 이곳은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구석기부터 청나라 유적까지 시대를 달리하는 문화재의 보고로 연중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댐이 생겨난다면 천여 곳 이상의 유적이 수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죠. 저에게 30분의 시간만 주십시오. 댐을 건설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장담컨대 만약 건설하더라도 결국은 해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칭화대 교수이자 수리 전문가인 황완리 교수. 오래전 다른 댐 건설을 반대하다 정권의 눈 밖에 난 그는 반사회주의 분자로 낙인이 찍혀 22년간 강제 노역형에 처해지기도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산샤댐 건설이 계획되자 그는 더욱 강력히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지진과 산사태가 속출하고 생태계의 파괴 및 수질이 악화되며 흡혈충 등이 창궐할 수 있다는 등의 12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들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황완리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고질적인 홍수로부터 창강 하류에 위치하는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 결국 중국 정부는 수건 사업이었던 산샤 프로젝트를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죠. 문화재 구출하기. 중국 정부는 1994년 12월 착공 직후부터 전문가 7천여 명과 인부 10만 명을 동원해 5,000년 역사의 유적 유물을 발굴하고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정된 시간 안에 5,000년 역사의 흔적을 모두 발굴해내고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리고 2006년 5월 12년간의 대공사 끝에 완공식이 열리며 그 시작을 알립니다. 높이 185m, 길이 2309m에 저수량은 393억 미터 상승으로 한반도 전체 강물의 2배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인공 저수지가 생겨나던 그때 집, 땅, 직장, 학교, 관공서까지 모든 것이 물속으로 사라졌죠. 수몰지 인구 200만 명, 22개 도시와 1700여 개의 마을. 저수지는 창강 상류 지역들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맙니다. 오늘까지 집 철거 안 하면 굴삭기로 밀어버립니다. 중국 정부는 주민 대부분을 새로이 건설된 고지대 신도시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연해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농사가 평생업인데 이제 뭐 먹고 사나. 소수민족을 비롯한 약 200만 명의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 생업을 잃고 노숙자가 되기도 했죠.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기로 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한편 연간 발전량 847억 kW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하게 된 산샤댐.
세계 최대의 댐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고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홍보하지만 우리 중국 공산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산샤댐 사수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희생의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반대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수질 오염과 산사태, 2003년 이후 이미 심각하게 악화된 저수지의 수질로 댐 하류로 방출되고 흘러간 오염된 물은 창강 전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이중고를 낳았죠. 댐 건설로 인해 유속이 늦어지고 강의 자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전염병도 창궐할 것입니다.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집안은 잦은 지진과 산사태로 이어집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10년 6월 산샤댐 건설 후 5,386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고 97곳은 이미 붕괴됐다고 시인했죠.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샤댐. 그것이 가져다준 경제적 이익. 하지만 그로 인한 수많은 폐해들. 산샤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